풍성해 보이는 정도까지만 넣어주시는 게 좋지, 엠보 단일 스킬만 할 경우처럼 너무 꼼꼼하게 집어넣으면 결국은 피부 손상 때문에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굳이 다 채울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부족한 부분들, 디자인이 좀 더 덜 들어가는 부분들, 오버되는 라인. 안녕하세요. 반영구 사트 방송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콤보 기법 실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2배 이상의 크기로 해서 잘 볼 수 있도록 디자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봉으로 콤보 들어갈 부분만 남겨두고 전체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 선정리가 된 다음 2가지의 기법이 들어가는 것이 콤보 기법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엠보와 그리고 롤 기법에 있어서 2가지를 넣어가며 콤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시를 먼저 든다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색이 붉은 계열의 색이 남아있다라는 거에 전제를 먼저 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붉기 전체가 남아있어서 중화를 먼저 한 다음, 그런 다음 스킬도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모는 전체적으로 모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양쪽 대칭이 맞지가 않고 윗산은 또 올려야 되고 아래쪽도 두께도 더 넓혀야 되는 상황에서 안쪽은 색을 중화를 해야 되며, 그리고 전체 스킬로 눈썹의 형태도 다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는 전체 색을 전환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엠보로 스킬 잡아서 전체 테크닉을 넣어서 모양을 틀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은 샤트라는 디스크 펜인데요. 샤트 디스크 펜은 수지의 느낌으로 빠르게 전체의 색을 잡아 나갈 수 있는 샤트 디스크, 말 그대로 돌아가는 펜이죠. 원형으로. 그리고 국내 또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롤의 형태로, 굉장히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롤의 형태로 돌려서 전체 색을 또 넣을 수 있는, 똑같이 빠르게 돌려서 들어가는 방식의 펜입니다. 네, 작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큰 것도 현재 국내에서는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머신이나 수지를 하지 않고 전체 베이스는 롤의 형태인
샤트나 이런 롤펜 종류로 중화를 넣고, 그러고 엠보로 컬을 집어넣어 전체적인 틀과 세련됨을 다시 눈썹을 재생시키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아웃라인 테이프인데요. 실리콘 아웃라인 테이프는 전체적인 틀을 조금 더 잡고자 하는데 필요한 테이프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응용해 보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모델에게 이렇게 아웃라인 테이프를 적용하셔도 됩니다. 특히 기초하시는 분들이 제일 못하는 부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라인을 손쉽게 틀을 잘 못 짜요. 좀 깔끔하게. 그래서 라인을 먼저 가드라인이죠. 가드라인 부분을 이렇게 테이핑 합니다. 고무판에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요. 이 오일, 그러니까 식용유나 이런 걸 닦아가면서 하실 때, 바세린도 마찬가지고요. 닦을 때 잘 안 닦여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오일 때문에 연습하실 때 아웃라인 테이프가 잘 안 붙여져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닦아서 붙여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눌러서 붙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눈썹 하나에 다 붙여지는데, 제가 지금 2배 정도의 크기의 눈썹을 그리다 보니까 전체 붙여지지 않아서 뒤쪽만 제가 붙여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언더 부분만 실전할 때 붙여서 조금 더 손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아웃라인 테이프 방식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쪽 꼬리만 붙여서 쓰기도 하고요. 자, 언더 부분 라인들을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붙였을 때는 좀 부담감이 덜하겠죠. 표현에 있어서의 이 오버되는 라인에 있어서 좀 불안감, 그리고 약간 오브라인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고, 아무래도 피부에 가드라인을 잡아주다 보니까 시술을 받는 분들 또한 좀 덜 아파 라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또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거니까 편차가 있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색에 대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롤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종류의 핀 또는 니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의 방법이기 때문에요. 색소가 너무 엠보처럼 너무 되직한 상태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지의 제형, 수지 색소의 제형 정도가 적당한데, 그때는 솔루션의 배합을 엠보는 한 방울이다 한다면, 수지는 2방울에서 2방울 반 정도 믹스를 하셔서 제형 자체가 거꾸로 컵을 뒤집었을 때 흘러내리는 정도가 좋습니다. 자, 믹스를 하고요. 반드시 이런 디스크 형태의 펜을 쓰실 때는요, 실리콘 링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옆에서 스킬을 집어넣는 것이 맞겠죠. 자, 이건 샤트 디스크 펜이고요. 전체를 넣을 때 그렇다고 뭐 입을 오버를 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라인을 따면서 부드럽게 각도에 맞추어서 집어넣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가죠. 이제 피부에 따라서 각도, 앞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텐션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 방식도 있고요. 또 다른 롤펜의 종류는 좀 더 간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냥 표면으로 보시기에 비슷하실 겁니다. 피부에 들어갈 때도요,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앞쪽으로 당겨가면서 이 아웃라인 테이프를 하다 보니까 이 라인을 잡는데 굉장히 좀 편안해요. 막 부담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져가면서 들어갑니다. 텐션만 잘 주시면 특별히 그 통증이 좀 덜하기 때문에 텐션 주는 방향에 따라서 라인을 잘 다져 넣어서 색깔을 착색을 시킵니다. 색에 대한 중화는 뭐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중화, 색채학에 대한 교육을 방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롤에 그러니까 수지보다는 굉장히 빠르죠. 롤 형태에 제가 다양하게 보여드립니다. 그죠? 비슷하죠. 그죠? 전체 색깔 있는 부분들 색을 중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샤트 디스크에 대한 교육은 지금 전국의 샤트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교육 가능합니다. 자, 종류별로 이렇게 롤펜들로 전체 넣을 수 있다라는 거.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쓰시면 수지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흡착력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방향 설정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의 방향이 뻐그러진다면 피부가 손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는 방향을 설정을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메꿀 거다. 그러니까 기초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웃라인 테이프를 바른 이유가 아웃라인 테이프가 그런 거를 조금 보완해주고 잡아주니까 옆으로 삐져나가는 부분들, 디자인 부분 외에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부분들을 아웃라인 테이프가 잡아줘요. 그래서 기초하시는 분들은 좀 활용을 해보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체에 넣어서 손 방향 조절 보이시죠? 세로로 넣을 거야 그러면 전체 틀어서 집어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 1차 넣었어요. 넣고 어느 정도 착색을 기다리는 게 좋겠죠. 기다렸다가 닦아내 줍니다. 자, 고무판이니까 오일이 필요하겠죠. 그냥 피부는 그냥 젖은 거즈나 솜으로 닦아냅니다. 이렇게 닦아내겠죠. 이제 엠보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아웃라인 테이프를 떼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거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제거. 그럼 바탕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그죠? 바탕색이 다 들어가 있죠? 피부의 붉은 계열도 어느 정도 중화가 된 상태로 디자인을 다시
잡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들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것도 많이 겹쳐지게 되면 피부 손상력이 많아지니까 좀 덜 들어간 부분들은 터치 콤보는 두 가지의 기법을 섞어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샤트 디스크 펜으로도 가능합니다. 안 들어간 부분들만 터치해서 어느 정도 잡아주고요. 닦아내고 오일로 닦아줍니다. 자, 부족했던 부분들은 다 이제 들어갔어요. 자, 그런 다음 이제 엠보를 집어넣을 건데 뒤쪽에만 붉은기가 많았기 때문에 굳이 앞쪽까지 색깔을 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2차, 3차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인당 부분이 너무나 진하게 들어가고 색깔이 밀도감 있게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앞쪽은 좀 어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 두 번째 엠보 들어가는데 색의 배합은 좀 달라져야 되겠죠? 어느 정도 되직해져야 되고 엠보에 맞는 제형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라인을 좀 더 짙게 하고 싶다 그러면 색의 선택도 수지 색소와 엠보 색소가 또 달라져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앞쪽 엠보 들어갑니다. 반드시 엠보는 각도가 따로 없어요. 90도 각도가 정답입니다. 90도 각도에서 디자인의 완성도나 틀이 이미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좀 덜하죠. 스킬에 있어서 완성도가 바탕이 돼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그래서 틀을 먼저 잡아주고 전체적인 컬을 뒤에는 굳이 예를 들자면 뭐 언더라든지 아니면 뒤에 산이라든지 좀 다른 기법들 엠보 말고 다른 게 더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피부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너무 많이 꼼꼼하게 넣지 말고요. 적당히만 컬이 좀 몇 개 들어가야 되겠네? 이런 부분들만 좀 풍성해 보이는 정도까지만 넣어주시는 게 좋지. 엠보 단일 스킬만 할 경우처럼 너무 꼼꼼하게 집어넣으면 결국은 피부 손상 때문에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굳이 다 채울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부족한 부분들. 디자인이 좀 더 덜 들어가는 부분들. 오버되는 라인. 아까 색이 여기에만 빨갛게 가운데만 좀 분포도가 있었던 예를 들어 모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안쪽 부분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안쪽을 너무 많이 채운다거나 그럴 필요 없이 디자인이 좀 부족한 부분들만 엠보로 채워놓고 그런 다음에 리터치 때 보완 수정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콤보는 어차피 두 가지의 방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막 엄청난 양으로 엠보를 꼼꼼하게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고무판처럼 표현이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피부 손상력이 더 많아져서 탈각이 더 많이 된다거나 색 변화가 또 일어나는 제2차, 3차 변화만 일어나지 또 거기에서 리스크를 또 감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중화를 한다거나 그럼 피부만 더 손상이 되고 특히 재생이 늦은 나이 드신 분들은 반복되는 안 좋은 결과들을 자꾸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적당한 양들을 집어넣는 적당히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처음 집어넣을 때 눕혀서 각을 하느냐 세워서 각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착색력이 달라진단 말이죠. 피부 상태, 두께 지금 현재의 컨디션을 잘 보고 두 가지의 방법을 적용할 때는 첫 번째 색을 넣는 게 목적이라 그런다면 각도 조절과 텐션을 잘 주어 최대한 두 번 집어넣을 거 한 번으로 집어넣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머신도 마찬가지예요. 머신이 굉장히 부드럽고 요즘 좋은 머신기가 많이 나오더라도 두 가지의 방법을 겸을 할 때는 반드시 색을 집어넣는 목적인지 아니면 그라데이션을 완벽하게 쳐야 되는 기법인지 그 목적인지 아니면 두 가지 방법에 있어서 뒤쪽은 머신기고 앞쪽은 엠보의 느낌을 많이 집어넣을 건지
거기에 대한 목적에 있어서의 스킬을 잘 고려한 다음에 공부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